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통 있다라는 주제에서 저희가 이을 무형문화재는 해녀입니다. 해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제주도와 한반도 해안가에서 전승되어 온 독창적인 어업문화입니다. 해녀라는 문화를 설명하기 앞서 무형문화라는 전통의 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전통을 해석한 방법은 인간의 행위입니다. 전통 있다라는 주제에서 우리는 무형문화재가 사람의 행위와 마음가짐, 가치와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인간의 행위라 해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대에 변하지 않는 고유와 삶의 가치를 이끌어 줌으로써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해녀의 모성애라는 인간 행위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개인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는 변화된 개개인의 삶의 양식에 따라 사람의 가치관도 다양화되고 변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다양화된 가치를 하나로 모으는, 그리고 시대와 무관하게 모두가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원초적인 본능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본능은 시대와 상관없이 우리의 선천적인 행동 양식이기에 영구히 지속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본능 중에서도 주제에 알맞게 사람과 사람을 이을 수 있는 본능에 집중했고,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 것은 모성애입니다. 모성애는 자식이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시간으로 연결하고 이어질 수 있는 본능입니다. 해녀는 제주도의 강인한 여성을 상징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험난한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그들의 모습은 강인하고 무던해 보이며 때로는 진취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면과 달리 그녀들의 내면은 험난한 바닷속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여전히 험난한 바다로 뛰어듭니다. 저희는 이러한 내면의 감정을 거스르는 행동은 모성애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석하였으며, 이러한 해녀의 본질은 모성애를 극대화하는 무형문화라고 생각하여 이를 잇고자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컨셉은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심연입니다. 저희가 해석한 해녀의 본질은 바다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바다는 평온해 보이는 것과 달리 내부는 심연과 혼돈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바다의 형태는 어머니의 무던한 외면과 불안한 내면의 대조를 잘 드러냅니다. 해녀의 강인한 어머니의 형태 속 숭고한 모성애와 희생정신은 우리가 드러내고 있고자 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녀와 유사한 바다의 특징을 살려 파빌리온을 제작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컨셉은 파빌리온의 내부와 외부의 대조로 표현됩니다. 해녀의 강인하고 무던하며 진취적인 이미지는 반듯하고 가장 정형적인 정육면체로 파빌리온의 외부를 통해 표현되고, 반대로 드러나지 않는 해녀의 내면인 두려움, 불안함 등을 포함한 감정과 희생 정신은 겉모습과는 대비되는 복잡한 내부를 통해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겉에서는 고요한 바다의 형태를 띤 파빌리온을 보게 되며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고 비정형화된 바다 공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극적인 경험으로 인해 시민들은 불안과 새로움이 교차하는 감정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해녀의 모성애와 희생에 대해 간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해녀의 행위를 키워드로 삼아 총 6단계에 걸쳐 파빌리온을 도출했습니다. 해녀의 강인하고 무던한 모습을 육면체 구조체와는 달리 바닷속 해녀가 다닐 수 있는 곳을 제한함으로써 바닷속의 불안과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를 단순히 동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유닛의 높낮이 차이를 두어 폐쇄성을 높이며, 이렇게 내부의 불안과 두려움의 형태는 밖에서 내다볼 수 없도록 사면이 막힌 투명하지 않은 외피를 구성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최종적인 디자인입니다. 저희는 이번 파빌리온을 만드는데 해녀의 행태를 닮을 수 있는 인수로 투명 아크릴통을 선정하였습니다. 담는다는 행위에 초점 맞춰 해녀가 해산물을 담듯 우리는 공간에 해녀의 모성애를 강조하는 불안감과 긴장감이 있으며 어지러운 공간을 연속된 투명한 아크릴통을 통해 담고자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기본 유닛인 투명 아크릴통은 공중에 매달릴 수 있도록 위아래가 막혀 있고 와이어를 통해 공중에 매달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7페이지에서 언급을 드렸던 이러한 파빌리온을 구성을 하는 데는 일단 첫 번째로 프레임 모양은 무던하고 단단한 해녀의 겉모습을 비유하기 위해서
정형적인 정육면체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닷속 해녀가 느끼는 불완전한 시야와 불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투명 아크릴통을 실로 매달아서 사람들이 헤쳐나가기 불편하도록 비교적 낮은 위치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바다 안이 자유롭지 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경로를 막는 용도로 배치를 하는 아랫부분에 투명 아크릴통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게 함을 위해서 밖에 있는 경험자가 호기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내부 곡선에 따라서 외피의 윗부분을 들춤으로써 그런 답답한 느낌을 덜어내고자 했습니다. 저희 파빌리온의 단면도입니다. 단면도에서 볼 수 있듯 시민들은 원통 밖으로도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바닷속에서 해수면을 떠오르는 바다의 행태를 해녀의 행태를 표현하기도 하며 외부의 시민이 내부와 교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내부에서는 불안함과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달린 아크릴통은 사람의 허리, 어깨 혹은 머리 위 다양한 길이를 가지고 배열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길이로 인해 펼쳐지는 아크릴통은 마치 파도를 연상시키며 이는 시야를 방해한 요소가 되거나 경로를 방해한 요소가 됩니다. 이 불편함을 헤쳐나가면서 우리는 해녀의 내면을 경험함과 동시에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위에 줄로 달린 아크릴통은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내고 이는 걷지 못하고 시야가 확보되지 못한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과 불안을 조성합니다. 또한 경로를 방해하는 요소인 매달린 아크릴통과 더불어 밑에 있는 아크릴통은 더욱 적극적으로 동선을 제어합니다. 다음 사진은 지금 앞에 보신 1:10 스케일의 목업 모형입니다. 일단 목업 모형은 지금 보신 것 같이 빨대와 위에는 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재료들은 1:1 스케일로 제작을 할 때 위에는 코팅된 와이어 그리고 벽체는 투명하지 않은 아크릴통을 통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네, 맞아요. 이것으로 1차 디자인 회의 아주대학교 팀장 유동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팀 A부터 이렇게 넘기면서 질문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도록이면 쓸데없는 얘기는 배제를 하고 3, 4학년들이 많으시니까 그 생산적인 얘기를 위주로 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시도록 하죠. 팀 A 두 번째 장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그 팀 A 그 아까 다른 분들도 발표를 다 들으셨으니까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면 여기서 이제 그 해녀나 아니면 뭐 바다, 모성애, 뭐 심연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는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저는 이제 돌려서 말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아예 직설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약간 혼선이 있어 보이는 게 어떤 개념이든 간에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에너지를 집중하면 좋은데 단어가 좀 흩어져 보여갖고 질문을 드리려는 게 해녀의 무엇, 해녀의 모성애 이렇게 간과하고 모성애 뭐뭐뭐 해녀 가는 거하고는 이제 수식어에 따라서 주제가 강조되는 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처음에 이게 제가 3번 정도 읽어봤었는데 처음에 읽을 때 궁금했던 게 모성애를 강조하려고 했는지 해녀를 강조하려고 했는지 그 부분이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거하고 연관 단어가 이제 해녀와 연관된 환경이 바다를 연관을 시키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따라 들어가서 형상화에 대한 거하고 환경하고 연계를 시켜서 심연으로 흘러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처음부터 살펴보면 인간 행위, 마음가짐, 고요한 삶 가치로 가서 다시 모성애, 해녀로 갔다가 연관 단어 환경으로 가서 바다로 건너떠서 뛰어서 형상화로 건너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주제가 이제 모체 간에 과정적으로 흘러가는 거하고 풀어가는 과정이 약간 이제 뚝뚝뚝 끊긴 부분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아마 지금 제가 질문이 아마 회의할 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걸 질문을 드리려고요.
혹시 그 부분에서 이슈가 있었나요? 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 다른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 네, 일단 그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그 저희가 이제 어떤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게 이제 모성애로 그 좁혀 나갔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가 해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간 순으로 순서를 가르자면은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먼저, 그러니까 모두가 공감을 할 수 있는 무형문화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게 아까 발표 자리에 적혀 있는 것처럼 본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줄곧 이제 발표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회의를 거치면서 나왔던 얘기가 이게 무형문화의 형태를 그냥 따라가는 게 과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재해석이고 있다라는 키워드에 맞느냐라는 주제가 나와서 그 얘기를 바탕으로 좀 더 우리가 모두가 그러니까 가치가 다양화되어도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다 보니까 이게 본성으로 좀 깊어진 것 같고 그 바탕으로 그냥 모성애가 일단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순서에 관한 건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축약을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심연으로 건너왔잖아요. 형상도 그렇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남기고 싶은 건 바다인가요? 아니면 해녀인가요? 해녀의 모성애인가요? 아니면은 그게 복합적인 건데 심연이라는 제목은 붙이되 어떤 게 주요 읽히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거를 하나로 줄이자면 해녀가 이제 외부와 내부에 들어갈 때 이제 그 마음가짐, 그러니까 감정들을 그런 것들을 좀 이을 수 있게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른 팀 한 팀에 이제 질문이 다시 들어갈 건데 제가 이제 구축적인 표현에 있어서 1대1 함수는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조각이나 조형처럼 1대1 함수로 무슨 뭐 돌고래를 표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죄송하지만 심연인에서 이 형상화에 가서 중간적인 다이어그램이나 만약에 구축적인 거에서 과정 설명이 좀 미진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시민들은 느끼기가 그냥 조형적인 거에서 표상적인 거에서 이 제목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요거를 아이들의 표현을 쓰면 이게 알루미늄이었고 흔들리면서 저기 소리가 났다. 그러면 아마 파빌리온 중에서 몇 년 전에 그 주제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풍경. 제가 이걸 풍경이라고 붙이고 갖다 놔도 아마 그게 그쪽으로 어필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뚝뚝 끊긴다는 의미는 그 부분이라 아마 그 다른 팀들에서 있었지만 다이어그램이나 관광수월래처럼 이렇게 표상화된 거에서 다이어그램인 것에서 구축적으로 넘어갈 때 중간 과정이 부드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구축이자 조형이자 조각이니까 따지자면 파빌리온이지만 완전히 1대1 함수는 될 필요는 없으나 제목하고 봤을 때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 같고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느낄 필요는 없지만 건축가는 최소한 저희 아키텍트들은 이제 그런 걸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설명을 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미인 거고. 그리고 뒤로 더 계속 가주십시오. 더 여기 잠깐. 그다음 여기요. 예. 지금 아까 주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질문을 드리자면 이렇게 폼과 쉐입이라는 거에서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재료가 저는 이제 재료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돌려 말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이게
알루미늄이나 기타로 해서 소리가 나게 해서 풍경이라는 과거의 그런 파빌리온하고 유사하게 대조를 해도 유사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유사를 따지자는 의미가 아니고 심연과 해녀와 그 모성애 그 부분들이 어떻게 잘 버무리실지 하고 주제 단어, 주제 문장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이게 형태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따질 건 아닌데 저는 이제 형태적인 부분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게 이게 사각, 육각 입체 프레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텐션이 있는 케이블에 그 다음에 오브제가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오브제의 결구가 돼서 전체적인 형상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건 사실 프레임이자 폼이자 쉐입인 건데 여기서 한 가지는 앞에 그 파도 치는 모양 이미지 들어간 것도 그렇고 그런 걸 따져보면 실은 이 육각 프레임이 이제 주제를 약간 훼손하는 것 같아서 이게 그 파빌리온을 그 하실 때 이 구축적인 것과 구법적인 거에 해결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또 과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주제도 재밌고 형상화했을 때 재밌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이 육각 프레임은 정확히 저대로 쳐야 되는가? 그게 과연 실사이즈로 나왔을 때 저게 120mm나 200mm나 180mm가 됐을 때 이제 남자 팔뚝 정도 붉기면 이제 100mm나 원형이나 백각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얇으면 모르겠으나 아니면 뭐 십자형을 유지하거나 플레이트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캔틸레버로 나머지는 사라지고 두 면이 남아 있거나 아니면 한 면이 남아 있고 캔틸레버에서 매달렸거나 그런 거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과정적으로 넘어갈 때 뚝뚝 끊긴다는 부분하고 사실 이 질문은 공통된 부분이라서 다음 회의를 할 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려는 건 디테일한 해결이나 그거는 팀별로의 의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드릴 수는 없으나 이 부분에서 또 질문이 제가 사실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데 반해서 디테일이 못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게 그 구축적인 부분 네, 소리가 나는 부분도 의도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미세한 바람이 불거나 손으로 이렇게 칠 수 있어서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완전히 고정인 건가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PVC 재료인 거면 소리가 덜 나는 거를 의도하신 건가요? 그 재료에서는 PVC보다는 아크릴 쪽으로 하는 게 이제 소리가 좀 더 잘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소리가 많이 나는 걸 의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적게 나는 걸 의도하시는 건가요? 잘 나는 걸 의도하는 겁니다. 더- 네네 더 많이. 네.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처럼 안에 어떤 종 같은 비슷한 게 들어가서 네. 음계 비슷하게 조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외부 원통만 조율이 되는 건가요? 음계 조율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에 내부에 일정량의 물을 채워놔가지고 시청각 쪽을 좀 살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투명화된 거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에서 이렇게 파도의 형상이나 심연에 대한 형상이 이제 무지개처럼 그 비치거나 그런 걸 다 의도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 후각 중에서 후각은 그 구축적인 부분에서 많이 해결이 되지는 않으나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청각적인 부분까지 아마 뭔가를 조율이 되면 파도 소리를 틀어놓으면 너무 일차원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흔들리는 모습하고 이 광경 부분하고 속에 들어가 있는 액체의 분류에 따라서 달라지실 것 같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액체가 이제 뭐 수은 같이 위험한 건 할 수는 없으나 그 조금 다른 액체나 그 안에 뭐 과산화나트륨 같은 것만 섞었어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걸 노리셨다면 그게 종합적으로 청각과 시각적으로 동시에 해결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가장 큰 질문은 이 육각 프레임이 과연 그 팀 A에 하고 싶으셨던 의도와 정확히 맞아 떨어질지 그게 좀 솔직히 의문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도 캔틸레버를 할 때 구로 철판을 다느냐 알루미늄을 다느냐 아니면 두터운 콘크리트를 치느냐가 천지 차이거든요. 그거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서 만약에 의도하셨다면 명확히 그거를 그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안전 때문에 했는지 아니면 우리는 이게 선이 굵기를 바랬는지 아니면 이 기둥의 4개 중에서 1개는 굵고 3개는 세장하길 바랬는지 아니면 세지마처럼 원형 기둥에 굉장히 가느다란 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거는 좀 의도를 명확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실린더가 들어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셔서 그러셨겠지만 사각이나 그런 게 들어가 버리면
분위기도 어쨌든 맞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실린더 유형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속이 채워진 뭐 50파이 정도의 세장한 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거는 지금 어차피 다 고민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건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직관적인 연결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뚝뚝 끊기는 부분에서의 연결만 잘 되시면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만 해결이 되면 설사 다른 부분 유사성이 나오더라도 정체성은 분명히 유지할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신 건지. 이렇게 들고 저희가 그 해녀라는 객체를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녀라는 객체의 행태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모성애를 택했잖아요. 그래서 그 저희 파빌리온의 내부와 외부가 원래는 외부는 해녀의 좀 강인하고 무던한 그런 좀 단단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었고 내부가 이제 좀 혼란스럽고 약간 희생적이나 아니면 불안한 그런 반대되는 상반되는 요소를 표현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외부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정육면체 프레임이 나오게 된 이유가 해녀의 그 원초적이고 좀 무던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정형적인 그런 형태로 정육면체 프레임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리고 그 내부에는 원래는 저희 프레임이 다 덮여 있는 그냥 정말 정육면체 프레임이었는데 그 내부는 좀 불안하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유닛들과 아래서 올라오는 유닛들이 이렇게 내부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유닛들이 너무 안 보여서 이제 덜어낸 거거든요. 외부에서 외피를 좀 덜어내서 그렇게 형태가 나온 거라서 네,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바다나 시면보다는 해녀의 모성애를 좀 더 표현하고 싶었고 그 해녀의 외부에서는 좀 해녀의 무던하고 좀 당찬 이미지, 좀 정제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원래는 저 정육면체 프레임 외피를 다 덮었었고 그걸 좀 덜어낸 게 저 형태가 지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고민 중인데 조금 질문을 드리고자 저희끼리 좀 생각을 해보고 온 질문이었어요. 지금. 저는 사실 이게 잘잘못에 대한 질문을 아까 드린 게 아니고 저도 아까 그 페이지를 읽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느끼기에는 이게 사실은 건물도 그렇고 구축물도 그런데 디테일에 따라서 다르게 읽히잖아요. 느끼는 사람은 실은 더더구나 이거는 그 프레젠테이션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1대1 구축물이 지어져서 시민사회에서 이제 반응을까지 보게 돼 있는 건데 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는 처음 영상을 봤을 때하고 읽었을 때하고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기 참여한 젊은 아키텍트와 약간 뭐 나이 든 아키텍트들이 전부 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질문드렸던 두 가지는 주제의 연계성이 아까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게 지금 마침 말씀하셨듯이 해녀, 바다, 시면, 모성애 이게 뚝뚝뚝 끊겨 있어서 약간 그 부분이 연계성을 설명을 좀 자연스럽게 할 만한 걸 찾아내야 될 것 같다는 의미고 형상적 의미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칫하면 제가 하나 비유를 드린 게 이걸 풍경이라고 해도 제목을 붙여도 사실은 저는 솔직한 입장에서는 그걸 믿을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럼 그랬을 때 이게 디테일이 이제 전체 3m 이하, 3.5m 이하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7m에서 3.3m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건데 사실은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 대부분 채워져 있고 그걸 만약에 헤쳐나가지 못했다고 하면 그 동선만 잠깐 들어갔다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크기가 불과 이만해요. 이 노란 테이프 정도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채워져 있는 걸 대충 비유하자면 만약에 이 실린더들을 헤쳐나가지 못하게 되면 잠깐 들어와서 그냥 나가서 잠깐 보고 끝나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래서 이제 이걸 아까 실린더 말씀을 드렸던 것도 텐션 케이블에서 이걸 헤쳐나가서 들어갈 수 있다면 모르나 개수가 너무 많아서 만약에 제가 아빠나 엄마예요. 만약에 애가 저기 초등학생 6학년이다. 그럼 키가 이만한데 들어가려고 할 때 좀 다칠 것 같아. 그러면 말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은 해놓으시겠죠. 실린더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부딪혀 보셔도 됩니다라고는 하지만 이 개체수가 조절이 잘못되면 그 의도와는 다른 효과가 벌어질 겁니다. 아마. 근데 저는 진짜 숙독을 했는데
텐션 케이블을 달아놓은 의도도 알겠어요. 헤쳐나가 보라고 하신 것도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청각과 시각에 대해서 동시에 아마 조금 안에 들어가는 액체의 농도나 뭐 그런 것까지 조절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 누구죠? 호박 작가가 누구죠? 그분? 네? 그 여성 작가이신데 갑자기 제가 기억이 안 나네. 네? 네, 하여튼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나오시마 섬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본태박물관 쪽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전시 부분을 보면 이게 원활하게 헤쳐나가거나 상호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제임스 스털링 같은 경우에도 나오시마 섬에 있는 지중미술관의 빛의 공간도 헤쳐나가고 만져보고 다시 나올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노리신 거 노림수에 비해서는 실린더 개수와 밀도 그런 것들이 아직 시공이 안 들어갔으니까 1:1 체크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뚝뚝 끊긴다는 말은 지금 구현되는 것과 개념에서 뚝뚝 끊기는 걸 동시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게 뭐 잘잘못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 페이지에 대충 나와 있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을 읽어봐도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심지어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해녀, 심연, 모성애, 바다 이 단어들이 그 갑자기 심연에서 뚝 끊긴 느낌이 살짝 있어서 그 부분은 어떤 과정이 하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액체의 농도, 색깔, 실린더의 개수, 실린더의 청각적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경기대팀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요즘에 그 건축 마케팅 쪽도 관심이 많거든요. 상호 호환적인, 상호 호혜적인 뭐 요즘에 단어 많이 써요. 리액션, 인터랙티브 이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파빌리온도 그런 개념이 좀 있으시잖아요. 특히나 이 작품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상호 호혜적인 반응에 있어서 어떤 걸 유도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건축하는 아키텍트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구축해 놓으면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살 거다 이렇게 책을 읽을 거라 예상하는 건 전 절대적으로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팀 K 쪽에서 할 때 한번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저는 반론을 제기한 게 아니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한 3번 정도 숙도간 입장에서는 단어는 외워지나 그분들의 맥락이 뚝뚝 끊기는 느낌이 있어서 형상과 쉐입과 폼에 있어서의 그걸 질문을 드린 거라 다음엔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해녀에서 바다라는 환경으로 연결이 됐잖아요. 네, 그 연결되는 스토리텔링이 잘 안 된다면 저 바다라는 형상화를 과감하게 버려도 괜찮은 방법일까요? 흔히 설치 작가들은 그런 것도 하잖아요. 해녀에 비바리 같은 그 물동이 같은 거를 몇 개 이렇게 갖다 놓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실린더가 그런 걸 대체하신 것 같은데 이게 파도의 형상이나 그런 걸 대체하신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1 함수로 조형이나 조각을 해놓는다 그래서 반드시 그 반응을 따라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1:1 함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압박감을 겪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함수라는 게 뭐 반드시 1:1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저기 시공을 같이 하면서 느끼는 게 아키텍트가 의도한다 그래서 반드시 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디테일까지 여쭤본 겁니다. 청각까지 여쭤본 것도 그런 의미고 액체의 농도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것도 여쭤본 겁니다. 심지어 뭐 어떤 진짜 바닷물을 흘린 거는 서서히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는 게 정 가운데 있어서 어른이 그걸 만지기 위해서 안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스토리까지 저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다들 스토리를 집어넣으셨잖아요. 스토리는 집어넣는데 그 스토리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너무 그러니까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하니까 저는 반응을 이끌어내신 거는 저는 건축 마케팅적으로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반론이 아니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얘기를 끊으려는 게 팀 K나 그 팀 SJ 쪽에서 그 부분적으로 조금 다른 얘기가 섞여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팀 A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감사합니다. 같아서.